영장 집행을 가지고 지금 혼선이 있는데, 네. 어제 하루 동안에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느닷없이 갑자기 체포 집행은 경찰에 그냥 일임하겠다. 네. 마치 자기들은 그냥 뒤에서 지휘만 하고, 네네. 이제 뒤로 빠지고. 그런데 경찰에서 또 이거는 문제가 있는 명령이다, 그렇죠. 지시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두 기관의 이 공조가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초반부터 걱정들은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응? 서로 이질적인 두 기관이 네. 잘 협조가 되고 네. 또 과연 공수처가 저렇게 주도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수처에서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거는 공수처에서 영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경찰 수사관들이 옆에서 협조를 해서 도와주면 되고, 그거를 방해하는 시민들, 지지자들 또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동대나 특공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형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습니다. 저쪽 윤석열 쪽에서는 변호사들이 계속 불법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변호사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맞습니다. 잘할까요?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는 이제 기동대가 거기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첫 번째,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네. 경찰청장이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의 행정응원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응원이라는 게 응원이 아니라 행정협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다만 공수처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못할 것 같으면 자신이 없어진 거지. 저는 못할 것 같으면 1월 3일 날 실패한다면 그때 바로 하라고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3일 동안 갖고 있다가 체포영장 마지막 날에 갑자기 못하겠다고 언론 브리핑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그 부분은 좀 문제가 많아요. 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황당했을 건데, 공조본이 있으니까 못하겠으면 거기서 협조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문 하나 띡 보내놓고 나 못하겠으니 니네가 해라 라고 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웃기는 상황이죠. 국가기관끼리. 그런데 경찰청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거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검사가 경찰의 집행 지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영장 집행 지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규정이 아직도 살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거의 사문화가 되었고 지휘라는 규정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전에는 검찰이 경찰에게 영장 집행 지휘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는 그런 지휘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 규정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용을 한 2번쯤 타고 들어가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중에 재판 가서 혹시라도 시비가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증거 능력이 날아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낫다. 지금 같은 형식으로 협조 잘 돼서 하면 되거든요. 그게 집행을 경찰이 안 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공수처가 의지가 없고 전략이 없어서 실패를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형식으로 가되, 이번에는 전략을 잘 짜고 막강한 인력과 어떤 특공대와 같은 활용을 해가지고 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참 될 것 같았으면 저도 사실은 사건 초기부터 이제 경찰, 공수처, 사실은 이제 경찰이 제일 먼저 나섰고 그다음 검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서로 막 이제 경쟁이 벌어졌잖아요. 중간쯤 공수처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혼선이 빚어지고 공수처가 일단 우선 수사권이라는 게 이첩 요구권, 이첩 요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할 수 없이 대부분 부분 넘기고 이랬는데, 또 어떤 건 또 자기들이 쥐고. 이제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경찰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비췄고, 이런 또 내란죄 수사는 경찰은 아무런 논란 없이 완전한 수사권. 그러니까 완전하게 경찰만이 사실은 수사권을 갖고 있고, 공수처하고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이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이제 관련성 있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 가지고
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저쪽에서는 계속 반대쪽에서는 그걸 공격하고 있는데 네. 법적으로는 또 시비가 나중에 될 수도 있다라는 네. 또 법적의 시각도 있고. 그럼 처음부터 경찰에 그렇게 맡기고 이게 우리가 말만 검경 수사권 조정 어쩌고 하면서 경찰을 사실 그 수사력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 사실 이런 큰 사건을 자꾸 해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또 중간에 벌써 민주당 쪽이지만 미안하지만 네, 네. 민주당에서 또 벌써 막 특검 얘기가 또 갑자기 네, 나오면서 네.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또 힘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진짜 막 엄청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경찰은 또 자기들 그 최고 수장까지 다 네. 구속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은 특검에서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늦어지니까 또 절차가. 맞습니다. 네네네. 경찰, 검찰 다 이제 수장들이 다 엮여 있고 사실은 검찰도 이제 선관위에서 좀 있으면 검찰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는 검찰도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도 분명히 엮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는 경찰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경찰에서는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을 하면 검찰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검찰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공수처랑 같이 공조본을 만들자라고 해서 한 건데 이제 공수처가 이렇게 의지와 역량이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우리 같은 사람이 봐도 거의 좀 부족해 보여요. 그동안에도 좀 그랬고 일단은 맞습니다. 인력도 안 되고 네네네. 경험도 많지 않고 네. 응? 그렇잖아요. 더더욱이 이런 특별한 상황 이렇게 강력한 그 저항 세력이 네. 버티는 경우 공권력에 대해서 네. 이건 뭐 무조건 사실은 처음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맞습니다. 했으면 네네. 좋았지 않느냐. 이거는 수사라기보다는 경비 진압작전 하듯이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래서 1차 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 확인된 얘기인가요? 또 부인하던데 그 경찰에서 그 적극적으로 이제 체포를 하려고 했다. 네, 경호처장. 지휘부를 네네. 경호처. 근데 공수처장이 공수처 지휘부가 말렸다. 공수처 검사들이. 네. 그건 사실인가요? 저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그거를 부인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조금 이제 편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편과 아니다 해야 된다라는 편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공수처에서 말려가지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했어야죠. 왜냐하면 그때 스크럼 짜고 있는 사람을 다 뜯어내지는 못할지라도 우두머리를 날리면 그러니까 수장이 날아가면 여기는 기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경찰이랑 지금 국방부가 경호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수장들을 다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각성을 한 거죠.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잘못하다가는 나도 나락으로 가겠구나. 예. 쓸데없는 지휘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와 경찰은 지금 경호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박정중 처장과 그 차장과 또 그 본부장 그 3명 정도만 땄더라면 현행범 체포를 했더라면 그랬으면 확실히 이제 지휘를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도 지휘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겠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체포하려면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들어가지는 못했잖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대면을 했었나요? 맞습니다. 대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나올 겁니다. 두 번째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무전으로 아마 지휘를 할 겁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네. 상황은 더 어려워졌지만 지난번에 그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정말 총동원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렵다고 위험할 수 있다고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불응을 한다면 네. 언제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명시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경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체포를 할 수밖에 없는 체포 영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체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체포를 하러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체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압도적인 화력과 압도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진압 경험에 비춰볼 때 불가능하지도 않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하여간 대규모 병력이 안으로 들어가면 네.
사실 이제 그것까지만 되면 뭐 안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저는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다 뜯어내서 400명을 전부 다 체포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피의자를 수색을 해야죠. 이 피의자가 어디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벙커라는 데 또 들어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또 뭔가 또 마지막 뭐가 또 있을 것 같긴 한데 막 핵심 그렇죠. 진이래. 네네. 뭐 어쨌든 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수색하고 저는 한 거기 들어가서 1차 체포에 실패했다 해서 나오지 말고 그냥 거기 들어가면 거기를 그냥 경찰이 장악을 하고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진주해볼 계속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밖에서부터 계속 죄고 들어가서 그 경찰이 좋은 거는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교대를 하는 겁니다. 나오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해서 하나하나 문 열고 문 따고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서 잠은 거기서 자고 식사차 들어가서 밥 거기서 먹고 하면서 한 3박 4일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3박 4일? 네. 아니 남태령에서 48시간 있었잖아요. 네, 3박 4일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내부의 경호원들도 이제 의지가 많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잡힌다는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상당수는 호송차에 실려갔을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계속 실어가면서 50명 실었으니까 50명 실었다, 100명 실었다 이러면 400명에서 300명, 200명, 100명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명 다 실었으면 이제 거의 0명이다. 이제 대통령 플러스 아주 측근들밖에 안 남았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시나리오 상당히 이 정도만 뭐 한 50% 이상만 이대로 진행돼도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가 또 우리의 상식을 훨씬 맞습니다.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분이고 지금 그 3인방 강경파들도 거기에 따라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게 이제 계속 좀 우려는 돼요. 그러니까 물론 경찰이 이렇게 하면 경찰이 장악을 할 거예요. 제가 봐도 그죠? 진압을 할 거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혹시 이제 뭐 그런 우발적인 총기 사고라든가 뭐 이거는 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여차하면 그쪽에서도 이 사람들 실탄 장전이 되니까. 그리고 명분을 뭐 어떻게 심어주든 간에 위에서 지시를 하면 아까 이제 무전 차단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뭐 다 차단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일단 방탄 조끼 같은 건 기본으로 뭐 다 입죠, 이 사람들. 우리 경찰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앞부분에는 특공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공대는 다 방탄에다가 완전 진압복입니다. 완전 진압복. 방탄에. 그리고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왜 저기 옛날에 시위 진압할 때 쓰는 그런 살수차. 물대포. 살수차. 뭐 요즘 체류가스 같은 건 안 쓰죠, 이제. 그 잘못쓰면 또 큰일 났어요. 체류탄이 이제 없어졌나요? 거의 안 쓰나요? 안 씁니다. 언제부터 안 써요, 경찰에서? 그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님 때 해가지고 이제 체류탄을. 대학가 시위 진압할 때는 한동안 그래도 꽤 언제까지 썼던 것 같은데. 대학을 80년대 다니지 않으셨으니까 2000년대 돼서 무체류탄 원칙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체류탄 안 쓰고. 그게 이제 저쪽에서 화염병 쓰고 체류탄 쓰고 했던 건데 그게 다 없어졌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 사실 이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사실은 이제 체류탄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이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붙으면 때리고 불 붙이고 할 수가 있는데 체류탄을 던지면 이제 너무 코가 매우니까 이렇게 이격이 되거든요. 그 경찰과 시위대 이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너무 이제 막 지금 남용하고 함부로 써서 이제 그리고 저희가 경찰 장비나 장구에 있는 내용만 쓸 수 있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쪽에서 뭐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수갑을 쓰지 케이블 타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그거 자체가 다 불법인 거예요. 저희가 사람을 체포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그 경찰 장구들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장비나 장구에 체류탄, 옛날에 사과탄, 지랄탄 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 거고 다만 그 가스총이 있긴 합니다. 가스총. 가스총을 쓸 수 있습니다. 유사시 쓸 수도 있겠네요. 유사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활용을 해서 저보다 그 진압 담당들
경비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전기봉이라 그러나? 스턴 쓸 수 있어요. 그 충격기. 스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전자충격기 쓸 수 있고, 팡 쏘는 건데 쏘지 않고 지지직 하고 바로 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쓰는 것보다는 사람이 가서 떼가지고 오는 게 낫다고. 왜냐하면 지지직 쏘는 순간 저쪽에서 흥분을 하면 총을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제가 장갑차를 이야기하는 거는 차를 뚫고 지금 옆에 철조망 다 해놨거든요. 그걸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장갑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장갑차로 뭐 사람을 이렇게 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뭔가를 쓰면 저쪽에서 총을 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총을, 항거 의지를 없애고, 총 같은 건 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진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일단 이제 오늘 중으로 영장이 나오는 게 또 관건이에요. 네. 영장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잠깐 확인해 볼까요? 혹시 뭐 더 덧붙일 말? 없습니다. 혹시 그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 재직 시에 혹시 개인적으로나 뭐 좀 접한 일이 있습니까? 오며 가며 뵙긴 했지만 같이 근무한 일은 없고? 마포경찰서장 했었어요. 그때 같이 근무는 안 했어요. 근데 굉장히 평은 좋았었고 아주 뭐 다들 좋은 분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잘 알진 못하고 오며 가며 그냥 인사하는 정도? 네. 그 정도였었는데. 제가 그 동기분한테 이제 경찰 고위직 진행 동기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기독교 신앙에 상당히 빠졌는데, 그분 말로는 약간 정통 기독교 신앙이 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목사 안수를 뭐 받으려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신학교, 모건신학 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건 이제 황운하 의원이 얘기해 줬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하다가, 갑자기 또 경호처장이 된 거예요, 지금. 네. 박근혜 때 경호처 차장을 했을 겁니다. 차장을 했었죠, 초반에. 초기에. 그리고, 한 2차례에 걸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는데 다 안 됐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정치 쪽이랑은 자기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발탁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도 참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뭐 거의 저 정도면은 감옥 갈 결심은 최소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날 체포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법치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같이 무너졌잖아요. 저는 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경찰이 정정당당하게 가서 다 떼내고 윤석열을 체포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봐야지. 보여줘야 된다. 정의가 살아있다. 법이 살아있구나라는 마음을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체포를 해야 되고, 지금 경찰이 이제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한 거는 흉내 한번 내려고, 남들 눈치 보이니까 흉내 한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체포하려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저의 짧은 정말 소견일 뿐이고, 훨씬 더 전문가들이 더 열심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체포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반드시 체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또 이 경호처장이 이렇게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라서, 경찰 또 출신에서 더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저는 경찰대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 없어져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지만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경찰의 한 역할도 많다고 생각했고, 특히 지난번에 행안부 경찰국 설치 시에 거기에 반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권력에 대해서 뭔가 할 얘기는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본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경호처장까지 다 경찰대 출신이잖아요. 경찰대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엘리트 교육 받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위에 권력에 당당하기는커녕 누구보다 거기에 앞잡이가 돼서 직원들을 정말 내란의 동조자로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조직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대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뭐, 오랜 시간, 이번, 체포영장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지역 활동은 어떻게, 뭐, 주민들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주민들도 민주당 아이유라고 다 인정을 해주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조정훈 국회의원이 지금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인데, 조정훈 의원이 계엄 해제에 찬성도 하지 않았고, 네. 탄핵에 반대했고, 네. 상설 특검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내란죄 상설 특검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조정훈 그 지역 사무실 앞에서 했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굉장히 화난 주민들이 달걀 던지고 근조화환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트럭 시위도 하고, 조정훈 아웃 트럭 시위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정훈 의원이 지역에 사실은 못 나타나고 약간 잠수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제가 지역구 활동을 했죠. 아주 솔직한 말씀 해주셨네요. 자, 다음 또 총선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이전 변호사님은 이제 앞으로 가끔 이 조성식의 훅을 좀 활용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조성식의 훅에서도 또 이렇게 이제 또 귀한 분을 모시게 되면 영광이니까.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거 조성식이 하면 훅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할까요? 네. 조성식의 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